안녕하세요. 예비 고1 학생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교생활 학종으로 디자인하다 첫 번째 파트의 해설을 맡은 교사 강문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달성고등학교에서 진로진학 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생님은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얘기를 해줄 텐데요. 첫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도대체 어떻게 나를 평가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학교생활 기록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요거를 하나씩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학교생활 기록부의 항목별로 과연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떻게 기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팁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학에서 여러분들을 선발하는 여러가지 전형 중에 하나인데요.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여기 화면에 나와 있듯이 여러분의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을 여러분의 학교 생활 기록부를 비롯한 다양한 서류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대학에 꼭 필요한 학생이다 라고 하면 그 대학에서 뽑아가는 그런 형태의 전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학생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설정해서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진심으로 노력하고 도전하는 학생입니다. 대학은 공부를 하는 곳이죠. 자유롭게 본인이 원하는 공부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공부를 함에 있어서 누가 시키거나 누가 강요하거나 하지 않거든요. 본인이 스스로 노력을 하고 도전을 해야 되는 곳이 바로 대학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그런 경험이 있다면 대학에서는 대학에 와서도 충분히 열심히 공부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두 번째, 자신의 꿈과 진로를 스스로 탐색하고 설계하며 실행할 수 있는 열정과 의지가 있는 학생, 마찬가지죠. 그리고 세 번째, 지원하려는 학과 혹은 계열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학업 능력이 있는 학생. 대학은 공부하는 곳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학업 능력이 없이 활동만 많이 한다고 해서 대학에서 좋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로, 학교에서 수행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교육활동을 통해서 대학이 요구하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과 성취를 했던 걸 보여줄 수 있는 학생. 네, 다섯 번째로, 학교 수업과 교육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자기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학생. 이런 학생들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좋게 평가해서 대학이 선발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주로 학생들이 어떤 면을 많이 평가하려고 하냐면요, 첫 번째가 학업 역량이고요, 두 번째가 전공 적합성이고요, 세 번째가 발전 가능성, 네 번째가 인성입니다. 이 네 가지 평가 항목을 가지고 보통 학생들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네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라고 선생님한테 묻는다면 선생님은 학업 역량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은 공부하는 곳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재에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 및 평가 항목이라 그래서 이렇게 큰 그림이 나와 있고요. 보면 학업 역량부터 해서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까지 구체적으로 대학이 어떤 부분을 평가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요 강의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면, 그리고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학교생활 기록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학교생활 기록부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메인 서류입니다. 가장 주된 서류고요. 학생의 3년간의 학교생활에 대해서 학습 과정, 성장을 중심으로 교사가 관찰, 평가한 종합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대학에서는 하나씩 보면서 이 학생이 학업 역량이 있는지, 전공 적합성을 갖추었는지,
발전 가능성은 있는지, 인성은 어떤지를 평가한다는 얘기죠. 학교생활 기록부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러분들은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씩 볼게요. 이렇게 생겼고요. 총 몇 가지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8가지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 앞 뒷면으로 해서 이 그림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총 8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선배들, 그러니까 지금 2학년, 3학년 선배들하고 여러분들은 대입에서 이 학교생활 기록부에 반영되는 영역이나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나중에도 설명하겠지만 여기서 한 번 더 설명을 하면요. 일단 수상 경력이 대입에 반영되지 않아요. 그리고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황도 대입에 반영되지 않고요. 7번 독서 활동 상황도 대입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입에 반영되는 것들이 8개 중에 5개밖에는 남지 않는 상황이고요. 이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5번의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과 6번의 교과학습 발달 상황입니다. 자, 각 항목별로 어떤 내용으로 채워지고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어떤 건지 하나씩 항목별로 이번에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여기 보면 중요도라는 표시를 해 두었는데요. 숫자로 선생님이 이 항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냥 간단하게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당연히 숫자가 작을수록 중요도가 낮은 거고요. 숫자가 크면 클수록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항목은 인적 학적 사항입니다. 이 인적 학적 사항에는 여러분들의 이름,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그리고 어떤 중학교를 졸업했는지, 어떤 고등학교에 입학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학적사항에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 특기사항란이 있는데 보통 여기는 뭐 이런저런 여러분들의 특기할 만한 사항들, 얘가 왜 뭐 자퇴를 했고 다시 왜 복학했고 이런 내용도 들어가지만 학교폭력 관련된 내용 기재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 이것 때문에 학교폭력을 하지 마라 이런 건 아니지만 학교폭력은 나쁜 거니까 학교폭력 내용이 대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내 미래와도 연관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모로 학교폭력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출결 상황인데요. 출결 상황에는 여러분들 1년간의 수업 일수, 그리고 결석, 여기 지금 화면에는 결석 일수만 4개 적혀 있는데 사실 결석 일수만 4개 여러분들 교재에는 안 나와 있죠. 결석, 지각, 조퇴, 결과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 4개의 유형에 따라서 이게 아파서 결석한 건지 아니면 무단으로 미인정이라고 해요. 그렇게 결과하거나 조퇴한 건지에 대해서 숫자로 쭉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화면에는 중요도는 한 3 정도 얘기할 수 있고요. 사실 이 출결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대학에 어떤 것들을 어필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의 부지런함, 그러니까 인성적인 측면이죠. 이런 것들을 어필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결석이나 지각, 조퇴 하지 않고 꾸준하게 개근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보통 이제 대학에 따라서 미인정, 기타 사유의 결석, 지각, 조퇴, 결과 일수가 많으면 감점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따라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부지런하게 학교생활 열심히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수상 경력인데요. 사실 이 수상 경력이 여러분들 선배들까지는 한 학기에 하나씩 대입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부터는 이게 대입에 반영되지 않아요. 따라서 중요도가 제로다. 중요도가 제로라고 해서 학교에서 만약에 개최되는 대회에 나가지 마라 이런 건 아니에요. 만약에 학교에서 어떤 대회를 한다면 뭐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뭐 나갈 수 있어요. 다만 수상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 개인의 발전과 학업 역량을 막 키우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가는 건 선생님은 권장을 하지만 내가 수상을 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나간다, 이건 의미가 없다. 왜? 대입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요거를
기억을 해 두었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여기 팁에 나와 있듯이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은 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기록될 수 있는 게 학교 교육 계획서에 계획된 교내 대회만 기록 가능해요. 뭐 어차피 수상 경력은 사실 대입에 반영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수상 경력에 너무 이렇게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황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입 전형 자료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즉 대입에 반영되지 않으니까 중요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는 중요합니다. 중요도 보세요. 10입니다. 10. 다섯 번째 항목은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이고요. 여기에는 여러분들의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 특기사항의 형태로 기록이 되게 되고요. 여러분들의 봉사활동한 내역이 실적으로 기록이 또 되게 됩니다. 하나씩 세부적으로 살펴볼게요. 먼저 자율활동인데요. 한 학년에 500자 기록이 되게 되어 있고요. 학교에서 보통 여러분들 중학교 때 이런 거 많이 해봤을 거예요. 뭐 성교육이라든지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이라든지 뭐 질서 교육이라든지 뭐 흡연 및 뭐 여러 가지 약물 오남용 뭐 예방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교육을 받았을 텐데 보통 그거 자율 시간에 여러분들 많이 그런 행사를 했거든요. 그런 기록들이 특기사항에 들어갈 수는 있는데요. 선생님이 여기서 팁을 하나 줄게요. 그런 기록들은 전교생이 모두 다 함께 하는 기록들이잖아요. 그런 게 대학이 볼 때는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개인의 학업 역량이나 전공 적합성이나 인성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환경이 된다면 여러분들 개인의 진로 진학 방향과 관련이 있고 자신만의 고민과 노력이 묻어나는 그런 활동들을 이 자유시간에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느냐? 자유시간에 들어오시는 선생님 있죠. 자유시간을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계실 거예요. 그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서 제가 선생님 저 자동차 엔지니어 쪽을 하고 싶은데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모아서 정리한 다음에 제가 좀 발표를 하고 이러면 안 될까요? 하고 여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유를 담당하는 선생님께서 그래 좋아 뭐 며칠 자율활동 시간에는 어차피 자습을 할 거였으니까 네가 그 시간에 좀 발표를 하면 될 것 같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서 그 내용을 발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특기사항란에 아마 여러분들의 진로 진학 방향과 관련된 그런 활동이 기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된 뭔가 나의 진로 진학 방향에 대한 활동을 녹인 그런 특별한 특기사항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저는 그런 활동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동아리 활동인데요. 동아리 활동도 1년에 500자 기록이 가능합니다. 동아리는 사실 정규 동아리랑 자율 동아리로 나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이 자율 동아리 활동 기록은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대학 입학할 때부터는 대입에 반영되지 않아요. 그럼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사실 기록도 동아리가 어떤 동아리다라는 30자 정도밖에는 기록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의미하죠. 대입에도 반영되지 않거니와 기록 자체도 의미가 없으니까. 따라서 선생님은 정규 동아리 시간에 여러분들의 진로와 진학과 관련된 활동을 열심히 잘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냐면 선생님 제가 생명과학과 생명공학과 이렇게 진학을 하고 싶은데 생명과학, 생명실험 이런 거 하는 동아리에 가입을 못하고요. 제가 엉뚱한 동아리에 가입해 버렸어요. 그러면 저는 이 정규 동아리 활동이 제 진로랑은 상관이 없으니까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고민하고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선생님이 정말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동아리 자체가 뭐 생명과학 동아리나 혹은 자기 진로하고 맞는 동아리라고 해서 그게 여러분들 대입에 직접적으로 유리하거나 하지 않다는 거예요. 동아리는 이름보다는 활동 내용이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예전에 지도했던 친구 중에 이런 친구 있었어요. 기계공학과 가고 싶은데 농구반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아무리 생각해도 농구반 활동한 게 자기 진로랑 이렇게 관련이 없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선생님한테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야, 농구라는 건 운동인데 운동은 기본 역학 아니니? 역학은 사실 물리니까 관련해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냐? 라고 조언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친구는 그래서 농구와 관련된, 그러니까 농구 선수가 점프슛을 할 때 무릎과 발목 같은 관절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주제로 탐구 활동을 해서 그걸 동아리 특기사항에 기록을 했거든요. 선생님이 알기로는 이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아요. 농구 동아리지만 자기의 진로, 진학 방향과 관련 있는 활동을 한 거잖아요. 그게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내가 가입한 정규 동아리가 당장은 내 진로나 진학과는 관계없어 보여도 여러분들 열심히 고민하고 생각을 해서 내 진로와 연결할 수 있는 주제를 찾아서 선생님은 탐구 활동하거나 열심히 활동하기를 권합니다. 그러면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진로 활동이고요. 진로 활동은 학년에 700자 기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진로 희망 분야라고 해서 내가 뭐 의사 되고 싶어요. 제가 교사 되고 싶어요. 이런 것들이 생기부에 기록은 되는데요. 대학에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걱정을 안 하시면 되냐면, 선생님 제가 진로가 1학년 때는 이랬는데 2학년 때 3학년 때 바뀌면 어떡하나요? 이런 고민들을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기록들이 대학에 제공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의 고민은 뭐 크게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선생님이 조금 권유해주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그런 진로 희망 분야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진 않지만 선생님은, 그리고 대학에서는 이 진로 특기사항의 기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진로에 대해서 열심히 탐구하고 노력했던 부분을 보여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학도 그런 부분을 되게 높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자율 시간에 선생님이 조언해 드린 것처럼 진로 시간에도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진로 방향과 특색을 드러낼 수 있는 탐구와 발표를 하고 이것을 기록에 남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로 담당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선생님 진로 시간에 어느 한 시간에 한 10분 정도 저한테 할애해 주시면 제가 최근에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서 좀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발표를 하게끔 시간을 좀 내주실 수 있나요? 하고 여쭤보면 많은 선생님께서 아마 흔쾌히 오케이 해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자료를 잘 준비해서 발표해서 이 특기사항 기록에 그런 부분들을 남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율 시간이나 진로 시간에 다른 친구들은 하지 않지만 나는 내 진로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활동을 해서 기록이 남아있다면, 그리고 그게 3년간 기록이 된다면 아마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요? 선생님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봉사활동인데요. 이게 봉사활동도 여러분들이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부터는 개인이 하는 외부 봉사활동은 대입에 반영되지 않아요. 바꿔 얘기하면 학교에서 계획하는 여러 봉사활동만 이 봉사활동 실적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하는 이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나의 인성적인 측면을 조금 더 보여주는 노력을 선생님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봉사활동 시간에 너무 이제 집착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 왜? 개인 외부 봉사활동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대입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많은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팁 제가 한 번 더 다시 살펴드리면, 첫 번째, 여러분들 교과나 진로랑 연결해서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기억하죠? 자율활동 시간과 진로 시간에 여러분들 진로와 관련해서
탐구활동된 것들을 보여준다면 여러분들이 내가 왜 이 진로를 선택을 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탐구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 스토리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 두 번째, 동아리 활동은 아까 진로와 관련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랬어요. 특별히 선생님이 좀 더 팁을 드리면 교과 시간에 생겨났던 그런 고민이나 호기심을 동아리 시간은 1년 동안 쭉 꾸준히 연결되니까 깊이 있는 탐구활동을 하기가 굉장히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과에서 시작된 호기심이나 지적인 탐구를 이 동아리 활동 시간에 길게 이어서 깊게 하는 방법을 선생님은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내 진로와 관계된 정규 동아리가 아니어도 상관없다. 왜? 내가 어떤 활동을 하는가에 따라서 나의 전공 적합성 혹은 학업 역량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진로 활동 시간 혹은 자율활동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 기록부의 색깔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교과학습 발달 상황입니다. 중요도가 얼마라고요? 10억입니다. 10억.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다른 항목에 비해서 이 활동이 정말 많이 중요하다는 걸 선생님이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숫자를 크게 썼어요. 사실 앞에 있던 활동들도 물론 창의적 체험 활동들도 중요하지만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이런 것들을 제대로 드러내주지 못한다면 사실 크게 의미가 퇴색이 됩니다. 자, 이 교과학습 발달 상황은 크게 공통과목,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 예체능 과목 이렇게 세 과목으로 나누어서 기록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면 좋겠고요. 이 공통과목,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예체능 과목 이게 뭐야? 라고 여러분들 여길 수 있겠죠? 요 설명은 나중에 2부의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교과학습 발달 상황 세부적인 내용인데요. 요건 여러분들 그 일반 선택 과목이나 공통 과목에서 해당되는 내용이 됩니다. 보면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성취도, 특히 석차 등급 이렇게 기록이 되게 되고요. 그 아래쪽에는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 기록이 됩니다. 이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 매우 중요해요. 이게 과목별로 500자 기록이 됩니다. 이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은 줄여서 선생님들끼리는 세특 이렇게 많이 부르거든요. 이 세특에 뭐가 기록되냐면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무엇을 했고 어떤 발표를 했고 어떤 과제를 수행했고 하는 내용들이 이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기록이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가 기록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진로나 진학 방향과 관련한 활동을 열심히 한다면 이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기록이 될 수 있고요. 이게 여러 과목에 걸쳐서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전공 적합성이라든지 학업 역량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선생님은 성적도 물론 좋게 받아야 하지만 밑에 있는 이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의 기록을 충실히 여러분들이 해내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걸 강조하고 싶고요. 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3부 내용에서 아마 다른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위에 있는 칸은 진로 선택 과목이고요. 아까 일반 선택 과목 혹은 공통 과목과 다른 점은 등급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 그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밑에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은 이 진로 선택 과목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거는 예체능 과목인데요. 예체능 과목은 원점수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이런 거 없고요. 단위수와 성취도별 분포 비율 요것만 들어가게 되고 그 아래쪽에는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 기록되게 됩니다.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서 선생님이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이거예요. 아까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 정말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 기록이 잘 나오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업 중에 발표나 수행평가나
조별 활동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의 기록이 제대로 잘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중학교보다 훨씬 더 열심히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점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앞쪽에서 독서 활동이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걸 들은 친구들이 선생님은 그럼 나 책 안 읽어도 돼? 이렇게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독서는 사실 공부의 가장 밑바탕이거든요. 선생님이 꼰대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대학에서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해요. 독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독서활동이 대입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니까 많은 학생들이 이걸 소홀할까봐 선생님이 걱정이에요. 오히려 생각해보세요. 독서활동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기록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독서활동을 어필하면 굉장히 대학에서 좋게 평가할 수 있냐면 이런 교과학습 발달 상황이나 앞에서 봤던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독서한 내용들이 조금씩 언급되면 굉장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추천하는 건 이런 거예요. 수업 시간에 내가 호기심이 생기거나 모르는 게 생겼어요. 그러면 관련된 책을 찾아보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내용을 선생님은 기록에 남길 수 있도록 활동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호기심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를 하고 이것을 보고서나 자료 형태로 두었다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하거나 수행평가를 하거나 조별 활동을 하거나 할 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그런 내용들이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록되게 되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독서를 충실히 하고 있다는 걸 충분히 대학에 어필할 수 있다는 것,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금도 얘기했는데 세 번째로 교과 내용 중에 궁금한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요. 확장된 경험, 즉 책을 통해서 더 찾아보고 혹은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 자료 같은 걸 찾아보고 정리를 해서 내가 배우고 느끼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하는 것을 선생님은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수행평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새 학교의 수행평가, 고등학교 수행평가를 보면 여러분들의 진로나 진학 방향으로 충분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많이 신경을 쓰시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수행평가를 통해서 최선을 다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진로 진학 방향으로 학업 역량이라든지 전공 적합성 부분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평소 수업 중 혹은 수업 끝나고 나서 모르는 게 있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많이 해서 교과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이 많은 학생은 그만큼 학업에 열정적인 학생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선생님은 질문 많이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7번째 항목으로 왔어요. 독서활동 상황인데요. 중요도 제로. 중요도 제로. 왜 제로냐면 2024 대입부터 대입에 미반영되기 때문이지 독서 자체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따라서 독서활동, 다른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교과 학습 발달 상황과 엮여서 여러분들 꼭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고요. 8번째 항목은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인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추천서가 예전에 있었지만 지금 없거든요. 여러분들은 없어요. 따라서 이게 대학 입장에서 보면 선생님들이 써주는 추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소에 열심히 학교 생활하고 한다면 이 부분의 기록이 좋아질 수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대학에서 인성적인 측면에서 특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선생님은 고교생활 학종으로 디자인하라 3.0의 첫 번째 강의를 이제 마치려고 하고요.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거, 학교생활 기록부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다. 특히 창의적 체험 활동과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의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많은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년간의 고등학교 생활 힘내서 열심히 해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